여러분, 가구 부채가 가구 소득보다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결국은 벌어서 빚을 못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벌어서. 그것도 너무 많아서 그냥 계속 부채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버는 것은 5,924만 원을 버는데 실제 부채는요 8,256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도저히 벌어서 어떻게 부채를 빚을 갚겠다 그 생각은 아예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예 못한다는 이야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버는 게 제대로 안 되는데요. 당장 일해서 번 돈은 0.3% 줄어들었어요. 근로소득이. 근로소득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0.3%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업에서 번 소득은 1년 전보다가 2.2% 감소했습니다. 그러니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고 참 환장할 노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반면에 말입니다. 정부가 공짜로 주는 돈 있잖아요.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요. 이전 소득. 이전 소득인데 이전 소득은 내가 아버지한테 줬을 때는 사적 이전 소득, 이전 소득이지만 정부가 나한테 줄 때는 공적 이전 소득입니다. 이게 무려 말입니다. 18.3% 늘어났습니다. 18.3%. 387만 원에서 457만 원이 됐어요. 기초연금 인상했죠. 근로장려세제 확대했죠. 그러니까 이전 소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이전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소득은 지금 겨우 말입니다. 1.7% 늘어났어요. 96만 원. 그래서 5,924만 원이 5,924만 원. 부채도 4.4%나 늘어나서 부채는 8,256만 원. 왜 늘어났을까요?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요. 바로 B2 그 다음에 영끌입니다. B2는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주가 3천 가는 게 뭐라고요? 희망의 상징이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희망의 상징이란 뜻이겠죠. 자산 디플레이션 거품이 문재인 정부의 희망의 상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B2에서 그런 거예요. 정부까지 대통령까지 그렇게 나서서 하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참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영끌은 또 어때요? 영끌도 장난 아닙니다. 부동산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이생망이라고 하죠. 이생에는 망했다. 그래서 빨리 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부채가 저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부채가. 여러분 이 가처분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느 정도까지 짐작을 할 수 있는 그 지표거든요. 가처분 소득이 많이 늘어나야지 사실은 이게 소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처분 소득이 1.9%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는 이것은 처분 가능 소득이 1.9%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것은요. 이게 거의 최저치예요. 최저치.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면요. 소비는 더더욱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산도 늘어나긴 했어요. 4억 4,543만 원까지 늘어났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국을 맞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구 부채가 늘어난다. 이것은요. 영끌이나 B2도 있지만 가장 심각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지금 계속 늘어난다는 그 사실 하나가 결국은요.
부채를 계속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있고 나서 지금 장사가 얼마나 안 되는지 보이죠. 서울에서는요 매출액이 38% 떨어졌대요. 12월 둘째 주 카드 매출이 말입니다. 전국으로 봐도 지금 0.7일이니까 29%가 떨어진 거예요. 전국으로 봐도. 그야말로 소비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겠어? 가게 운영 어떻게 해요? 또 돈 빌려야 돼요. 또 돈 빌려야 돼. 이렇게 또 돈 빌리면 부채는 점점 커지고 가계 부채는 얼마나 늘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12월 2주차인데요. 3주차가 돼서 더 악화되면 이거는 경제 대붕괴로 간다는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죠. 어떻게든 소비를 늘려야 되는데 소비가 이게 늘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요 여러분 결국 경제 대붕괴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전역이에요. 전역이 이 정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창살 없는 감옥에서 몰려 있으면요. 여러분 속 터집니다. 예, 그야말로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녁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은 아침에도 이렇게 점심에도 이렇게 간다는 사실이에요. 점심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 여러분 상황은 점점 악화될 거예요. 점점 악화될 거예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예,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면 바닥이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바닥이 무너지면 이제는 벌어서 빚 못 갚는 게 아니라 그냥 파산 선고한다. 뭐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장 지금까지도 우려하고 제가 가장 열심히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바닥 경제인데요. 바닥 경제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요. 소비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소비라는 게 가게에서 일어나는데 바닥이 자영업 아니에요. 여기가 소득이 버는 게 없어. 그럼 가게는 쓸 돈이 없어져요. 점점. 결국은 근로소득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로소득이 다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부가 진짜 명심해야 될 게 그건데요. 근로소득은 몇몇 대기업만 늘어나고 공기업만 늘어납니다. 민간기업 중에서 대부분이 근로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기업들은 줄폐업하고요. 줄도산이죠. 줄도산하고요.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은 더 망가질 거예요. 근로소득이 줄으면 소비경제가 망가집니다. 예. 소비가 지금 계속 떨어지잖아요. 지금 11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보면 0.5%밖에 안 된다고 해요. 0.5%. 보통 물가 상승률은 2% 정도는 올라줘야지 이게 쑥쑥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2%가 안 오르면 기업이 어려워집니다. 0.5%라는 것은 소비가 그만큼 위축됐다는 뜻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공급 경제도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공급 경제도. 결국은 수요 경제도 무너져, 공급 경제도 무너져, 바닥 경제도 무너져. 이러면 이 자체가 굉장히 그 국가의 위기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계 부채가 많아지고 돈 벌어서 빚을 못 갚을 정도가 되면 소비가 그만큼 위축될 겁니다. 소비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 다음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거의 뭐 수출과 거의 견조도 버금버금 할 정도로 소비가 중요한데 이 소비가 떨어지면 우리 경제는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자영업자들이 좋아져야지 소비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자영업자가 워낙 어려워지니까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어려워할 때는요.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큰 힘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날지 저도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저도 자영업을 해본 당사자로서 저는 국밥집을 해봤거든요. 3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요즘 이렇게 안타깝게 앉아있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영업자분들 화이팅 하세요.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